바이러스도 기승인데 점점 늘어나는 미세먼지와 알러지, 그리고 이를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음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리고 항구 건조, 비염, 만성 기침, 피부 가려움, 장 누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간단하지만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영양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생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미세먼지는 또 왜 이리 기승인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죠. 만약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폐를 까서 필터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금 어려운 면역과 면역세포를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점막 면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점막 면역? 처음이라고요? 면역은 정말 복잡하긴 한데요. 외부 미세먼지나 환경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내 몸에 처음 닿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 안구정막, 비강, 구강, 폐, 위, 장점막, 생식기 등이죠. 이러한 점막에는 최전방의 면역을 책임지는 점막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막 면역세포들은 점액질을 분비해서 외부 적으로부터 저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점막 면역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점막 면역세포는 정식 명칭으로는 분비 면역 글로불린 항체, Secretory IgA, SIgA라고 합니다. 이 분비형 IgA는 점액, 뮤신이 함유된 눈물, 침, 땀, 초유 등 점막 분비물과 비뇨생식관, 위장관, 호흡상피의 분비물에 있는 주요한 면역글로불린 항체입니다. 외부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외부 침입 물질에 코점막, 눈점막, 피부점막, 폐점막, 장점막에서 가장 1차적으로 방어하는 면역세포들이고, 염증을 억제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만약 외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졌거나 혹은 점막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는 물질들이 부족해서 점막 면역세포이며 분비 면역글로불린 항체인 SIgA가 저하되면 점막을 뚫고 들어온 외부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싸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알러지 반응까지 이어져 악순환으로 박테리아, 효모, 기생충, 미세먼지 등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점액질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간단히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액질은요, 단순히 수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막세포인 SIgA 세포의 기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를 복용하면 점막 면역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복용량이나 혹은 잠재적 위험성이나 혹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점막 면역세포는요, 1차적으로 점막에서 외부 적에 대응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 1차 방어선이 깨진다는 것은 항체를 만드는 알러지 반응을 더 일으키게 되고, 지연성 알러지 IgG 반응과 같은 전체적인 면역 반응을 더 민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gA가 풍부한 건강한 눈, 건강한 코, 건강한 피부, 건강한 폐, 장점막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죠.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비타민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연, 엽산, 비타민 A, D 정도인데, 특히 이번에 아연의 인기는 정말 놀라웠죠.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PubMed를 비롯한 다양한 논문들의 관찰 연구를 포함하여 코비드-19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 환자에 대한 비타민 및 미네랄의 결핍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논문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이었는데, 자, 중요합니다. 모두 비타민 A와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결핍은요, 기침, 발열 및 전체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꽤 의미 있는 결과지 않나요?
비타민 A는 생물 시간에서 배웠던 게 부족하면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생긴다였는데 안구 건조, 까칠한 피부 등 점막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 A는요 쉽게 결핍이 되고 별도로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 A는요 주로 동물의 간과 같은 장기에 많이 들어있고 유제품과 계란, 다양한 색상의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코기는 먹어도 장기는 잘 먹지 않죠. 살코기만을 먹는 것처럼 단백질 섭취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저지방식이,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과 같이 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거나 혹은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면 이 비타민 A 부족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하더라도 전 오메가3만 먹어도요 계속 트림이 나와요 라고 하실 정도로 지방을 잘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은요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신체 내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어 이용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A는 당근에도 들어있는 식물성 베타카로틴과 동물성 레티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나 이런 형태의 어떤 비타민 A 영양제든 드시지 마세요. 일단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에 비타민 A는요 식물성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이고 이 실험 결과의 유의성은요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투성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레티놀은요 아주 다른데요. 레티놀이 포함된 비타민 A를 최소한 매일 10,000IU 정도는 드시는 게 이런 외부 환경 오염이 심해진 환경에서는 필요합니다. 많이나요? 네, 10,000IU를 지속적으로 매일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다라고는 혹은 심지어는 독성이라고 하지만 비타민 A 단독으로는요 하루 130,000IU, 비타민 D와 같이 먹을 때는 320,000IU까지도 한 달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인 A, D, K는요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다 어떻게 기억해?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 많이 먹는 비타민 D는 5,000IU 그리고 A는 그 2배인 10,000IU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저는 신종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평상시 A와 D는 꼭 추가적으로 먹는데요.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목이 따끔거리거나 혹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으면 D와 A의 복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A는 5만 심지어는 10,000IU까지 간헐적으로 먹는데 그럴 때면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좋아집니다. 이 비율로 들어간 지용성 비타민 제품은요 아래 설명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 A 제품들도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